아관 파천 보기 전에 당시의 흐름 한번 볼게요.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이걸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청일전쟁을 벌이고요. 이 청일전쟁 수행하는 와중에 갑오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승리한 일본이 중국 대륙 랴오뚱반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1895년에는 3국, 세 나라가 독일, 러시아, 프랑스예요. 독이 러프해 이렇게 해서 3국이 간섭을 해요. 어떻게? 일본이 중국 대륙인 랴오뚱반도를 먹으면 야 이러다 일본이 청나라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세 나라가 간섭해서 야 일본 너희 랴오뚱반도 다시 토해내. 이런 압력을 가해서 일본이 다시 랴오뚱반도를 토해냅니다. 이걸 보고 조선에서는 와 러시아 힘 세네. 러시아가 간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힘 세네. 이러면서 제3차 김홍집 박정향의 친러 내각이 구성이 돼요. 일본 입장에서 완전 열받겠죠. 그래서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4차 김홍집 내각은 친일 내각으로 구성을 한 뒤 을미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고종 입장에서 보기에는 와 저렇게 쉽게 민비를 죽이다니 완전 잔뜩 쫄았겠죠. 그래서 이거 궁에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1차 아관파천, 이게 바로 춘생문 사건이라는 건데 이 친러 친미파들이 국왕을 궁 밖으로 나오게 해서 당시 친일 정권이었는데 친일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왜 춘생문 사건이라고 그러냐? 이 경복궁에 있는 춘생문이 있어요. 이 춘생문의 담을 넘으려다 실패해서 춘생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차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국왕을 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춘생문을 넘으려고 했는데 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1896년 2월에 아관파천이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얘기고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기는 걸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관파천이 일어나니까 독립협회가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종의 황공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도 나라의 궁왕인데 러시아 공사관 어디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게 말이 되냐? 황궁해라! 이걸 요청을 하면서 이럴 목적으로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요. 1896년에. 그러니까 1년 뒤 1897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설립을 하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관파천은 1896년 2월에 실시됐고요. 연도암기부터 보면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구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아관파천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거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구류되어 있다. 구류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잡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류에서 96년 해서 1896년 아관파천 이렇게 외우시고요. 당시 분위기를 보면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민비가 죽는 걸 봤어요. 고종 잔뜩 쫄았겠죠. 그리고 단발령, 을미개혁에서 단발령 실시하잖아요. 그러면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왕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을 옮기고 친러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아관파천의 아관이 뭐냐? 아가 아라사란 뜻이에요. 아라사가 러시아의 음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를 한문으로 풀어낸 게 아라사고, 관은 공사관이에요. 그래서 아관이 러시아 공사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관파천의 결과는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죠. 그리고 러시아는 군사고문과 재정고문을 조선에 파견을 해서 내정을 간섭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저령도 조차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완전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남쪽에 있는 부산의 저령도를 빌려달라.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독립협회가 설립돼서 야 고종 뭐하냐 나 일개의 국왕이 이러면서 돌아와. 이걸 요청하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더라. 러일 협약 볼게요. 러시아와 일본 간에 아관파천 이후에 맺은 협약들이에요. 그래서 3개의 협약이 있는데 이게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외우기 좀 빡실 수 있는데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1차 협약은 베베르 고무라 각서예요. 그래서 1차 협약에서는 일본이 아관파천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관파천을 합법화 시켜줬고 이 얘기는 결국 일본이 그래 러시아 우위를 인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을미사변에 일본 책임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1차 러시아, 일본 간의 협약을 통해서 아관파천 인정하고 을미사변은 일본의 책임이다. 요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은 협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베베르 고무라 각서. 이건 이렇게 외울게요. 단어들이 낯설기 때문에 베베르, 베를 그러니까 배를 배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좀 그러면서 고무라니까 고무라 고만 무라
배 이만큼 나온 거 보고 저 배를 좀 고만 무라 해서 배 나온 거 보고 저 배를 좀 고만 무라 이 얘기고, 그 전까지는 일본이 조선을 독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간파천을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조선 독식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야 일본 너 그 배를 좀 그만 좀 머라, 혼자 그만 좀 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간파천 인정하고 을미사변의 일본 책임을 인정했다. 2차 협정은 로마노프 야마가타 협정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일본이 39도선 기준으로 국토 분할을 제시했으나 러시아가 거절을 했고, 러시아 일본 간의 완충지대 설정한 뒤에 한반도 문제에 공동 간섭하기로 한 거예요. 내용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일본은 39도선 딱 그어서 우리 나눠 먹자. 아무래도 1차 협약에서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았죠. 아간파천 합법, 그리고 을미사변은 일본 책임, 딱 이렇게 일본이 수세에 몰리니까 2차 협정에서는 야 그냥 우리 39도선 분할을 해서 나눠 먹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야. 한반도 문제에 공동으로 간섭하자. 야 우리 같이 한번 간섭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야 능력껏 같이 먹자. 뭘 선을 나눠갖고 각자 먹어.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는 공동 간섭하자. 이게 바로 로마노프 야마가타 협정입니다. 이 단어들도 낯설기 때문에 이 단어 로마노프 야마가타 이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외울게요. 로마는 야이18 로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 로마 A18 로마 할 때 로마예요. 그리고 노프는 러시아 사람 이름에 노프, 뭐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게 붙으면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무슨 노프, 도스토옙스키 막 이런 게 붙으면 러시아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 애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28 로마 노프 새끼. 노프는 러시아 사람을 뜻해요. 노프는. 그래서 야 28 로마 이러면서 야마가타니까 야마도네. 이게 굉장히 속된 말인데 야마가 이제 화난다 할 때 야마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노프 야마가타, 여기서는 로마와 야마에 집중을 해서 야 28 로마. 야마도네. 일본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39도선 그어서 나눠 먹자 그랬더니 싫다 그러죠. 러시아는 아니야 그냥 같이 먹어, 한반도 문제 우리 같이 간섭해 그냥. 그러니까 일본 애가 18 로마 야마도네. 이게 바로 2차 협정입니다. 1차 베베르 고무라에서는 러시아가 일본에게, 일본이 독식하고 있었으니까 그 전까지 저 배를 고만 좀 무라 고무라 이렇게 러시아가 말하고, 러시아가 이제 참여하니까 일본이 야 그럼 우리 39도선 그어가지고 나눠 먹자 하니까 싫다고 그러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는 18 로마 엄청 야마도네. 로마노프 야마가타 18 로마 야마도네. 이렇게 해서 2차 협정을 단어에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베베르 고무라는 1896년 5월에 있었고요. 로마노프 야마가타 협정은 1896년 6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로 막 급격하게 아간파천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아간파천을 인정하는 베베르 고무라 협정이 1896년 5월에 있고, 뒤이어서 한 달 뒤에 로마노프 야마가타 2차 협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숨가쁘게 협약을 체결한 거죠. 그랬다 3차 협정은 1898년 2년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젠 니시 협정인데, 여기서는 그 전까지는 러시아가 1차, 2차 협약에서는 우위를 점했잖아요. 근데 3차 협정에서는 러시아가 조선의 내정 불간섭을 약속을 한 거예요. 2차까지만 해도 일본이 나눠 먹자니까 아니야 우리 같이 먹어 이러면서 같이 참여하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 3차 협정에서는 러시아가 그래 우리 조선에는 내정 불간섭 할게 이러면서 파견했던 러시아인의 재정고문, 군사고문도 철수를 시킵니다. 그럼 왜 3차에서는 러시아가 한 발 물러났을까요? 일본의 편의를 봐준 이유는 러시아가 그 즈음에는 만주로 진출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일본 너희가 먹어 이러면서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 업적을 보면 그게 있어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근데 독립협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러시아를 굴복시켰을까 생각해보면, 이 즈음의 분위기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킬 수 있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암기법은 로젠 니시 3차 협정이거든요. 로젠 니시니까 요 로젠 니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로젠을 노잼이라고 할게요. 노잼. 누가 저한테 야 너 엄청 노잼이야 이러면 바로 제가 뭐 이렇게 너이 씨바 이렇게 욕 나가잖아요. 세상에 저한테 노잼이라 그러면 너이 씨바 하면서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젠 니시는 노잼 너이 씨바 이렇게 해서 로젠 니시 이렇게 암기법으로 외우시고요. 여기 내용에는 조선의 내정 불간섭, 러시아가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얘기죠. 한 발 뒤로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일본 양국 입장에서는 조선 내정을 간섭해야지, 두 나라가 막 간섭해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재밌을 텐데 러시아가 한 발 빠지는 거예요. 내정 불간섭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관전하는 재미는 없겠죠. 이래서 노잼이라고 재미가 없다고? 이거는 러시아가 일본이랑 막 경쟁을 벌이다가 한 발 빼면서 조선의 내정 불간섭을 약속을 하니까 두 나라 간에 경쟁하다 한 나라가 빠지니까 노잼, 재미가 없네. 요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1, 2, 3차 흐름 보면은 아간 파천 뒤에 1차 협약을 맺죠. 여기서는 러시아 우위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간 파천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용은 베베르 고무라 협정이었고, 일본이 그 전까지 독식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저 배를 좀 너 그만 좀 무으라, 공 무으라 이렇게 되고,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니까 2차 협약에서는 일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39도선 거서 나눠 먹자. 그랬더니 러시아가 무슨 소리야, 각자 능력껏 먹어 이러면서 조선의 한반도에 공동 같이 그냥 간섭해. 이게 바로 로마노프 야마가타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로마, 이씨 18 로마 야마도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나눠 먹자니까 그것도 싫다고 러시아가 같이 능력껏 먹어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열받아서 이 18로마 야마도네 해서 로마노프 야마가타다. 3차는 한참 뒤에요. 2년 뒤에는 러시아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일본에게 일정 부분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선에 내정 간섭 안 할게. 그렇게 한 이유는 러시아가 만주 진출하느라 한반도는 일본에게 양보하려고 했다. 그리고 3차는 로젠 니시죠. 로젠을 노잼이라고 생각해서 재미가 없어. 왜? 두 나라 간에 싸우다가 러시아가 한 발 빼니까 노잼 재미없어. 누가 나에게 노잼이다 이러면 바로 욕 나가죠. 니시바 이렇게 해서 로젠 니시 협약이 3차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1, 2, 3차 머리 글자를 따면 베베르 고무라의 배, 로마노프의 로, 로젠 니시의 로, 그럼 베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로로. 1, 2, 3차 협약이 베로로예요. 그래서 원래 빼로로, 빼빼로 게임은 있죠. 빼빼로 게임 짝퉁이 빼로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빼로로, 베베르 고무라, 로마노프 야마가타, 로젠 니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1차 협약은 러시아, 일본 담당자 둘 다 3글자죠. 그리고 2차 협약은 둘 다 4글자예요. 그리고 3차 협약은 둘 다 2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담당자들 이름이 처음에는 다 3글자로 베베르 고무라 딱 보고서 서로 간에 글자 한 명 더 넣어야겠네 2차 협약에는. 그래서 4글자짜리를 러시아가 딱 했더니 일본도 똑같이 야마가타 4글자로 하고, 3차에서는 2년이 지난 뒤라서 2글자로 로젠 니시로 하더라. 그리고 러시아 담당자 이름엔 다 로가 있어요. 베베르인데 베베로라고 생각하시고, 로마노프도 로가 있죠. 로젠도 로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로시아잖아요. 그래서 로시아 담당자 이름에는 로가 자꾸 들어가더라.